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말하는 권리 분석의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1원칙입니다. 딱 두 가지 원칙만 있으면 되는데요. 1원칙. 자, 권리 설정 목적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권리들은 다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자 이럴 때 이런 권리를 써먹어, 이럴 때 이런 권리를 써먹어,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그 효력은 어떻게 돼 라는 거는 우리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거대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법에서는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만들어주고 그렇게 설정을 하면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겠죠. 그거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요. 1원칙. 1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불측의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측의 피해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정 목적대로 가자. 목적대로 가자.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 뭡니까? 경매될 때 배당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예요. 얘는 돈 꿔주면서 설정을 했고요. 꿔준 돈을 안 갚으면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에서 먼저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가지고 있는 애가 얘입니다. 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 예를 들어서 설정이 돼 있다. 지상권. 요거는 아까 간단하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지상권이라는 거는 남의 토지 위에 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의 토지 위에 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자, 그럼 목적이라는 거는 사용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지 돈을 달라는 권리는 아니거든요. 차이가 저당권이라는 건 돈이 목적이고요. 돈 받는 게 목적이고 지상권이라는 건 돈이 목적이 아니지요. 그죠? 그 부동산을, 그 토지를, 그 토지 위에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지 돈 내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우리 부동산 경매는 환가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을 하는 거고요. 매각을 하는 이유는 돈을 만들기 위한 거고요. 돈을 만들기 위한 거는 돈 받을 사람한테 돈을 주기 위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만든 돈 갖고 돈이 목적인 애는 만족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배당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만족을 시켜줄 수 있고요.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는 애는 말소시켜야겠죠. 왜냐하면 만족을 시켜주고도 그거를 낙찰자한테 인수시켜서 낙찰자를 상대로 또 한 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근저당권자한테 부당 이득을 용인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소멸시켜야 됩니다. 반대로 지상권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대금으로는 얘 채권을, 얘 권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얘는 사용수익하는 게 목적인데, 그쵸? 그러니까 만족을 못 시켜주고요.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말소를 못 시키는 겁니다. 만족도 안 시켜주고 그냥 지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이런 권리를 설정하라라고 법이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믿고 법률 행위를 했는데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지워버린답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들은 인수되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인수되는 원칙.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됩니다. 그러면 1원칙을 적용을 하면은요. 매각과 동시에 얘는 소멸, 그 다음에 지상권은 1원칙 적용하면 매각되더라도 얘는 인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원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1원칙을 적용한 결과가 이건데 이렇게 1원칙을 적용하면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를 보냐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권리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시가가 10억 정도 되니까
한 7억 정도는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도 나중에 경매되더라도 한 8억이나 8억 5천에는 낙찰이 될 테니까 내 대여금을 상환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구나. 그런 계산 하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1년 후에 2년 후에 누군가가 지상권을 또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상황인데 설정 목적대로 근저당권은 소멸, 지상권을 인수시킨다고 한다면 입찰자들은 이 지상권이 인수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하겠죠. 이 지상권이라는 부담이 자기한테 승계되는데 입찰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지상권의 부담만큼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할 겁니다.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라고 한다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7억을 다 받을 걸로 알고 근저당을 설정해 줬는데 나중에 지상권이 설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죠. 그죠? 무려 4억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자, 이런 불측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얘를 말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거는 원래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권리예요. 얘는 원래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권리인데 이렇게 돈이 목적인 권리, 돈이 목적인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이게 이 원칙을 적용한 결과예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 같습니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칙 적용해 볼게요. 지상권은 뭐다?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다 말씀드렸죠. 돈이 목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대로 존속시켜야 됩니다. 저당권이라는 거는 돈이 목적인 권리고요. 돈이 목적인 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만족을 시켜줬다면 그걸로 끝내야죠. 그래서 얘는 소멸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 원칙을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인수시키고 소멸시키면은 누군가 불측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자고요. 누가 피해를 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이 인수된다라고 한다면 이 인수되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입찰을 안 하거나 지상권의 부담만큼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겠죠. 그러면 부동산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에 낙찰될 거고 결국에는 저당권한테 배당을 해줄 배당 재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채권을 100% 다 만족시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지만 불측은 아니죠. 그죠? 왜 불측이 아닙니까? 돈을 꿔주고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미 등기부등본상에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돈을 꿔준 거거든요. 그러면 보고도 돈을 꿔줬다고 한다면 이 지상권이 인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매의 낙찰가가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네 책임이다. 이 논리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상권은 원래 인수되는 권리, 저당권은 원래 소멸되는 권리. 그죠? 그런 상태에서 1원칙 적용했고 그 다음에 2원칙을 보는데 이거는 뭐 저당권자가 많이는 못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측의 피해는 아니다. 그럼 1원칙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아까 봤던 사례대로 뒤집혀 있었다. 그럼 저당권자가 돈을 꿔줄 때 지상권이 이후로 설정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 불측의 피해가 되니까 그때는 원래 지상권 인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1원칙과 2원칙에 의한 권리 분석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른 책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든 논리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돈이 목적인 권리, 이후에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들이 있다 그러면 얘는 얘 때문에 소멸시켜야 된다. 얘가 불측의 피해를 보니까. 그죠? 이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소 기준 권리 이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저당, 근저당 있었고요. 압류, 가압류 있었고요. 담보 가등기 있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중 일부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다 뭐예요? 돈이 목적인 권리입니다. 그죠? 돈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하죠? 돈 받으려고 가압류, 담보 가등기. 가등기는 예약이지만 그거를 돈 받을 목적으로 바꿔서 쓰는 게 담보 가등기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 왜 합니까?
받을 돈이 있는데 안 주니까 경매 신청하는 거죠. 당연히 독립 목적인 거고요. 전세권이라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얘는 어떤 때는 돈이 목적인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돈이 목적인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그 목적이 돈이든 아니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소멸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말하는 얘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무수히 많은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일정한 규칙이 발견되고요. 그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나 늘 맞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려 놓고요.